네, 안녕하세요. 천이서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어요. 자, 일단 오늘 체크를 해볼 것들은, 일단은 뭐 두산 비나에 관련된 매각이 있었죠. 일단 이거에 관련된 얘기 잠깐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번에 웨스팅 하우스와 진행을 했던 게 굉장히 이제 불공정 계약이다. 굉장히 이제 노예 계약이다. 어느 정도 한국한테 손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논란이 어느 정도 조금 종결이 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와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들어가 있는 쩐주들 그리고 세력들 주포들의 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원전에 관련된 이 섹터, 업황들에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영상을 조금 스킵하거나 빠르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조금 정독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세를 먼저 볼까요? 추세가 일단은 뭐 이제 어제 이 처음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논란이 터졌을 때 8월 19일자 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죠?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뭐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있을 거고 개인들의 매도도 있을 거고 세력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주는 흐름이 전혀 안 나왔어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대량 거래가 터지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씨 주가가 이렇게 음봉 떨어지지만 내일은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이 개인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가가 다음날에 한번 밀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패닉셀, 패닉 매도셀이 나오죠. 그렇죠? 그 물량들을 굳이 오전장에선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매도를 할 사람들 다 해라. 어느 정도 이 김에 그냥 아예 수급 개선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근데 만약에 오전에 주가가 만약에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도를 할 사람들이 역시 반등이 나오네 하고 매도를 안 하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는 오전에 심리 싸움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심리 싸움 동안에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후장에 슬슬 물량을 조금 받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아래에서 방어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저께와 어제 오전까지는 물량을 받아주지 않다가 어제 오후장부터 오늘까지 물량을 조금 말 그대로 투매가 나왔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조금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슈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도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예 계약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불공정 계약에 관련된 논란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되는 로열티 1조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사실상 로열티는 겨우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이번에 체코 같은 경우도 26조 원이잖아요. 거기서 1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몇 프로입니까? 말 그대로 1에서 2%. 사실상 1% 전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 수준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불공정 계약 중에서 뭐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기자재 공급권을 우선적으로 준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이 우선권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발주를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왜 굳이 한국 기업들한테 발주권을 넣어야 됩니까?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협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줘봐야, 다른 기업한테 줘봐야 로열티를 못 받잖아요. 근데 한국한테 주면은 로열티를 받아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뭐야? 말 그대로 어차피 줄 거 한국한테 준다. 이 부분이 뭐야? 곧 수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시공 능력은 이미 상실을 했어요. 일부 기자재 납품은 가능하겠지만 시공 및 기자재 80% 이상은 뭡니까? 결국에 한국 거 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시공이 끝이 아니에요. 원전은. 시공한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유지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공 후에 이 유지 보수 들어가는 이 부품들 팔아먹는 것도 굉장히 쏠쏠할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가 딴다. 그럼 뭐야? 한국은 덤으로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면 할수록 그 수혜는 한국이 같이 본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굳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다른 쪽이랑 협력하는 것보다 로열티를 받는 한국 쪽이 본인들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계약 자체가 미국한테도 한국한테도 서로한테 윈윈 구조예요. 서로한테 호재이고 서로한테 수혜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과거에 원전 수주를 하고도 웨스팅하고 분쟁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진척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쟁이 끝났습니다. 줄 거 주고 받고 받자는 걸로. 그럼 뭡니까? 굉장히 이게 진척, 미뤄지던 게 분쟁으로 오래 걸리던 게 애매하던 게 뭐야?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뭡니까? 이 내용들이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석이고 지긋지긋했거든. 근데 이 내용이 끝났어. 그러면 한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야? 굉장히 이제 머리 아플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전보다는 뭐야? 굉장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뭡니까? 원전이거든요. 원전. 웨스팅하우스의 이러한 내용들이 원천 기술이 다 원전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다 옛날 시절의 원전이고 이후에 발전한 게 뭡니까? 차세대 원전. SMR이래요. SMR. 그죠? 그러면 SMR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SMR 자체는 뭐야?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협력 바깥에 있는 영역. 말 그대로 뭐야? 최근의 기술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적재산권 물고 내려치는데 일부 로열티 조금 주더라도 미국부터가 벌써 뭡니까? 10년 동안에 원전 물량이 최소 100기에서 300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야 이미 최소 100기는 확정된 금액이에요. 1기를 짓는데 10조 원이 들어가. 그럼 이거 100기야 얼마입니까? 300기야 얼마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파이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고 원전 자체가 협력이 누구보다도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상 결국은 뭐야? 미국과 한국이 세계의 원전 시장을 싸그리 다 먹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일단 이거 과거에 진작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야기가 나왔어. 그때 인수했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당시에 뭡니까? 문재인 새끼 탈원전 정책 진행한다고 이거 부담스러워서 분위기 불받았었거든요. 그쵸? 그때 문재인 새끼가 요거 안 떨었으면 웨스팅하우스 인수했었고 지금은 뭐야? 이런 노예계약 얘기도 없었겠죠. 그쵸? 그때 뭐 문재인이랑 민주당이랑 그냥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탈원전 해야 된다고. 결국은 지금 뭡니까? 원전 시장이 얼마나 많이 커요, 파이가. 탈원전 했던 것부터가 실수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다시 매국노 프레임을 씌우고 노예계약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 통제하고 탈원전 분위기 만들고 이거는 미친 거라는 거야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한수원 그리고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 WEC 이 협정을 토대로 원전 발전 협력 강화가 논의될 가능성 굉장히 커요. 조선이 그랬잖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원전 역시도 뭡니까? 자본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간에 이 기술력, 시공 능력에 있어서 조선이 본인들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했어요. 이거는 뭐야? 원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근데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한테 의지하는 입장이고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있었고 분쟁권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조선처럼 그냥 다 한국한테 100% 의지하기보다는 여기에 관련해서 로열티를 받자.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상이 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체코 로열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주 금액이 26조야. 1점은 겨우 1, 2%예요. 계속 분쟁되면서 수주 자체를 못할 바에야 분쟁 자체를 이 정도 선에서 종결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나름 괜찮은 협상입니다. 매국노다. 노예 내란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은 이제 그만 씌워야 돼요. 언론 플레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 산업 거기는 조선과 원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로봇도 같이 돼야 돼. 우주항공도 같이 돼야 돼. 돼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중에서 조선이나 원전은 이미 확정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위치를 자세히 잘 파악해서 밀어주고 키워줘야 돼. 이거를 또 죽이면서 이 기술을 중국에 넘겨주면 안 돼요. 그쵸? 태양광이 우리가 그랬잖아. 지금 또 그 짓거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전 시장 자체가 대박이고 한국이랑 독점 계약을 하고 싶은 나라 줄 섰습니다. 원전은 시공에서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시공 외에 안전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자동으로 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원전 탑티어가 중국, 그리고 누구?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한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결국에 네 나라예요. 하나 더 끼면 러시아 정도겠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는 공산당이에요. 프랑스는 EU 연합이에요. 전부 다 수주 욕심에 비해서 납기도 못 맞추는 아주 멍청한 애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한국 시공 능력 빠르죠. 운영 능력 짱이죠. 이거를 탈원전으로 죽여놓고 내부로다 노이다 프레임 씌우는 거 미친 거라는 거야. 미국 원전 이용률은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처럼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협력하자고 한 거고 이제는 원전이 나올 거야. 답 나오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눌림목 조정 줄 때 매수 때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이런 식으로 한번 급락을 줬어. 그리고 한 번 더 급락을 주고 알골 되면서 양봉 나왔어. 양봉 나왔어. 이 상태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개인들이 아직 저는 덜 털렸다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 좀 더 흔들다가 뒤져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6, 7만 원에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결국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어느 시점이 오면은 이 구간에서 일부 누르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한번 패드를 치면서 차익 실현했던 물량들 아래에서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어느 정도 구간 고점 가면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차익 실현 주고 빠지고 아래에서 물량 받고 올리고 결과적으로 상승은 뭡니까? 일자 상승이 아닌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건 고점 한번 찍히고 하루 종일 세게 나오고 또 한번 고점 띄워놓고 하루 종일 세게 찍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연달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예요. 어느 정도 진짜 고점이 떴다.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고 주가 이렇게 눌린다. 그때 다시 진짜 저점을 확인하고 눌림목 저점을 확인하고 여기서 정말 대응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 그리고 불안하다.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이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 그리고 일정, 그리고 공시,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정말 숨은 속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배팅 타점 제대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6531-4413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기서 제가 어떠한 돈을 받거나 금전적인 요구는 아예 없어요.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채널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가볍게 버튼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그쵸? 그리고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호재나 재료, 일정,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 전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소통방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0-6531-4413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브리핑 받으시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준비한 히든 종목 역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얘가 65,000에서 7만 원이 그냥 찍힌 거 같나요? 그냥 찍힌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빠져야 될 자리니까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가는 급등을 해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이미 이렇게 65,000에서 7만 원 구간에서 이렇게 등락이 나오다 빠진 거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차트니까 지나간 차트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며칠 써 있죠? 24년도 3월 15일.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천이석 구독자분들한테 24년도 3월 15일 날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목표가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날짜가 언제예요? 25년도 8월 달이에요. 그쵸? 그러면 24년도 3월 달에 제가 목표가 얼마 드렸을 것 같아요? 65,000원에서 7만원 드렸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최소한 무조건 가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 자리 가면 일단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문자 인증, 포토샵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인증, 이것도 포토샵 조작 가능, 수정 가능하죠? 동영상 인증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내가 캡처본 아니에요. 재생을 눌러볼게요. 4분 17초. 재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월 15일자예요. 그럼 어디까지 간다? 최소 그 다음 매물대. 이 가격까지는 열려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SMR, 소형 모듈 얘기하죠. 시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주가 급등, 원전, S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야? 내가 얘기한 65,000에서 7만원 구간, 딱 이 자리가 뭡니까?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잖아. 그럼 뭐야?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해 그 물량들을 아래에서 다시 받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뭡니까? 이 자리를 결국 뛰어넘을 거예요.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렇게 24년도 3월 15일날 드렸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히든 종목이었어요. 히든 종목 중에서 산업 성장주였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준비된 히든 종목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플러스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꼭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공매도 때린다? 정말 뒤질 겁니다, 아마. 정말 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산비나 매각 진행했죠. 금액은 2,900억 정도. 이거를 왜 매각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도 브리핑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산비나 매각하면서 앞으로 나올 악재 역시도 하나 피했어요. 이것도 역시 대박 호재라는 거야.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그리고 문자로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010-6531-4413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련된 매수매도 타점 플러스 준비된 히든 종목 꼭 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